안녕하세요. 인문여행작가 오동석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데를 왜 가? 뭐 이러거든요. 저는 사람이 힘들수록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편안한 장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장소가 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복잡하지도 않고 또 자연에 주는 그 에너지가 다른 대륙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그 순수한, 때묻지 않은 원초적인 그 자연 모습 그대로 주는 에너지가 그 힐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람이 힐링한다 하면은 뭔가 그냥 내가 자연 속에 노출을 하면 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힐링은 그겁니다. 현실 사회에서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장소죠. 깨끗한 자연, 그리고 내가 현실을 잊고 어딘가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제일 좋은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행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낄까요? 저는 폭포입니다. 폭포. 폭포가 이제 그냥 산에서만 떨어질 것 같은데 산이 아닌 그냥 평지에서도 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지라도 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폭포도 거대한다면, 아주 엄청나게 거대하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 천둥 치는 소리보다 더 크고, 보기만 해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빵 뚫려가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폭포. 자, 아프리카에 그런 폭포가 있죠. 우리가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폭포? 그러면 다른 폭포는요? 북미에 있는 나이아가라가 있고요.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이과수. 빅토리아, 이과수, 나이아가라. 근데 뭐가 좀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를 보면은 두 나라가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이과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이에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이좋게 나눠 가졌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다 이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유럽인들이 와서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짐바브웨, 잠비아 같은 경우 원래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만든 나라 이름은 로디지아였습니다. 그 영국 출신 그 지독한 그 제국주의자, 다이아몬드의 왕이죠. 로디지아, 세실 로즈의 이름을 붙여서 로디지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잠비아를 북로디지아, 남쪽에 있는 짐바브웨를 남로디지아. 근데 이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폭포를 사이에 두고, 폭포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웠던 적이 있고요.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영국하고 이제 그 근처에서 싸웠고, 이과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과수 폭포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면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과수. 원래는 이과수 폭포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 그런데 이 파라과이가 놀랍게도 19세기에는 남미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마떼차라고 있습니다. 아주 달달해서 먹기가 좋거든요. 잉카인들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남미 안데스인들이 오래전부터 먹고 왔다는 이 마떼차 농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굉장히 강대국이 됐죠. 그런데 내륙 국가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하고 이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합니다. 땅을 뺏어보려고. 아르헨티나하고도 싸워보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하고도 싸우고, 브라질하고도 싸웠는데, 그 1대1로 싸우면 세 나라가 파라과이에 다 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파라과이하고 싸우는데, 파라과이가 아주 엄청나게 지죠. 어느 만큼 지느냐? 그 당시에 파라과이의 왕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싸운 겁니다. 남자가 90% 죽어도 계속 싸운 거예요. 인구의 한 52%가 죽고요. 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가 거의 씨가 마른 거죠. 그리고 지고 나서 이제 국토의 30%가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만한 면적이 뺏기는데 그 장소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마떼차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떼차 하면 아르헨티나와 이 브라질이 주로 생산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구아수 폭포가 뺏기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생뚱맞은 이 이름, 이 빅토리아 폭포, 원래 본래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는 천둥치는 안개라는 뜻을 가진 모시오와 퉁야예요. 진짜 가까이 가보면 진짜 천둥을 치면서 안개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폭포가 떨어지는 틈이요 굉장히 좁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틈이 좁아요. 그리고 굉장히 길죠. 한 1.7km 됩니다. 깊이는 100m가 되고. 근데 이제 물이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그 압력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스란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물방울이. 그래서 안개처럼 이 수증기가 올라오듯이 샤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내려가기는 천둥치면서 내려가는데 안개가 확 솟아오르니까 천둥치는 안개, 모시오와 퉁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폭포를 발견한 사람이 영국인입니다. 사실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죠. 원래는 원주민들끼리 잘 지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발견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인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감하게 아프리카를 다 개종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개하다, 조상신을 모신다. 그래서 식민지가 돼서 내가 아니면 기독교의 선교활동, 선교지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식민주의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기보다도 식민지 만들어서 기독교를 전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행하다가 큰 폭포를 만난 거죠. 그 당시에 그 여왕이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한테 헌정을 하면서 빅토리아 폭포를 지은 거죠. 현재는 이제 짐바브웨와 잠비아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이름을 쓰지 않고 빅토리아 폭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야 빅토리아 폭포 쓰면 좋겠죠. 네. 리빙스턴 이 사람은 좀 용감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하면은 이제 노예를 잡아다가 남미와 이 미국에 막 팔아먹은 그 유럽인들 이야기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왔는데 아프리카 내륙으로 못 들어갔어요. 한 400년 동안. 왜냐하면 말라리아 때문입니다. 말라리아.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모기가 전파하는 이 말라리아. 우리한테는 학질로 알려진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물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째째파리라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초원 이런데 동물 있는데 가다 보면 따끔하게 뭅니다. 이렇게 모기 쏘듯이 벌이 쏘듯이 따끔하게 물어요. 근데 이걸 여러 번 맞으면은 자다가 죽거든요. 말이고 사람이고 자다가 죽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라리아를 해결하는 그 약품이 리빙스턴 바로 이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죠. 리빙스턴이 한참 그 아프리카 활동, 선교 활동을 하는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 남미에 갔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 열병이 나오면은 이 먹는 어떤 나무 껍질을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 기나나무인데 기나나무 껍질에서 수액을 짜서 먹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져와서 그거를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수액을 추출해서 만든 그 일종의 약품을 키니나라고 부릅니다. 키니나. 이 키니나가 발견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라리아 약이 발견이 되면서 사망률이 80%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뭐 한 90명이 죽던 거를 한 20명밖에 안 죽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탐험도 할 수 있고 군사작전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키니나가 너무 쓰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인도로 파견 보낸 군인들, 그러니까 뭐 영국 정부에서 직접 보낸 건 아닙니다. 영국 정부를 대신한 동인도 회사 군인들을 인도로 보냈는데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니나가 또 써서 먹기 힘드니까 술을 개발한 겁니다. 바로 진이라는 술입니다. 진토닉 할 때 그 진이에요. 자, 전 세계에는 사막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니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육지의 몇 퍼센트가 사막일까요? 33%. 몇 사람이 살까요, 거기에? 한 1억? 2억? 한 21억 명이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자, 사막은 모래로만 돼 있을까요? 자, 사막의 80%는 자갈과 안반입니다. 모래로 된 데는 한 20%도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곳은요, 연간 강수량이 250mm가 안 되는 곳을 사막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툰드라도 사막이에요. 남극도 사막입니다. 남극은 영원히 얼어있기 때문에 영구 빙설 사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사막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모기도 없는 곳이 너무 많고 이 말라리아 얘기를 했었는데 말라리아가 발생이 안 되는 곳이 또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사막은 뭐 큰 데가 되게 많죠. 뭐 아프리카 하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남쪽에 칼라하리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은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칠레에 있는데요. 아타카마 사막. 자, 이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면서 가장 건조한, 목마른 사막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이 마르냐? 자, 1년에 17mm 정도밖에 안 옵니다, 평균. 거의 뭐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냥. 이슬 잠시 오다가만 그 정도? 자, 그런데 이 아타카마 사막,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하고 거의 쌍둥이 같은 사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위도도 거의 같아요. 네. 생긴 형상도 원인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나미비아에 있는 나미부 사막입니다. 나미부 사막.
나미비아는 거의 뭐 사막의 나라죠. 나미브 사막, 칼라하리 사막, 이게 거의 뭐 국토 전체를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나미브 사막은 우리나라 남한의 한 1.6배 정도 되는데요. 그 나미브 사막으로 달려가기 전에 나미비아 얘기를 잠시 하자면 독일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았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왜 이렇게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땅을 지네 멋대로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일이 잠시 지배했기 때문에 독일식 명칭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죠. 수도는 이제 빈트후크예요. 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이다라는 뜻인데 해발 고도가 1660m 정도 됩니다. 되게 높은 고지대에 자리한 곳이 이제 나미비아 지역입니다. 참고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평균 해발 고도가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곳이죠. 몇천 메다 되는 곳도 되게 많죠. 지대 자체가. 이 빈트후크가 이제 1660m라고 했는데요. 이 1660m의 수도를 자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 식민지를 개척한 그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살기 적합한 데를 찾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와 째째파리 같은 자신들을 죽이는 이 귀찮은 존재가 높은 데 가면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높은 지역에 갈수록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수도들을 보면은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 많죠. 특히 이제 영국인들이 차지했던 이런 지역의 이제 수도들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높은 곳들이 많죠. 광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곳도 있겠지만 남아공의 수도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에 1700m고요. 케냐의 나이로비도 1700m. 기타 여러 나라의 수도를 보면은 1000m가 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식민지를 유일하게 겪어보지 못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가 가장 높죠. 2300m가 훨씬 넘습니다. 나미브 사막으로 가려면은요, 거의 사막을 질주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사막을 쭉 이렇게 내려가는 포장도로를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먼지 일으키는 이제 사막길을 가야 되죠. 두 개의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 도로. 그 도로가 1600m이다 보니까 주변에 2000m가 높은 주변에 2000m가 넘는 산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제주도에 있는 오름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돌산이에요.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그냥 사막을 달리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달려서 남쪽으로 내려갈까? 나미브 사막이 도대체 뭔데?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딱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갑니다. 자, 제가 아프리카는 뭐가 제일 좋냐? 숙소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황량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량한 장소에 숙소가 있을까? 그것도 엄청나게 차를 오래 타고 왔는데 아무것도 물도 없고 정말 나무도 하나도 없고 풀 한 폭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 특급 호텔들이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진짜 갑자기 환상의 오아시스를 딱 만난 이 저녁이 되면은 주변에 이제 빨갛게 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밤에 되면은 이제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찾아와요. 재미있습니다. 나름 낮에 더운 열기가 이 벽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도 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장소입니다. 아프리카가 이 사람들 땅이었다가 흑인들이 어디선가 무기를 갖고 등장을 합니다. 원래 원주민이었던 부시맨들, 이 산족들은 칼라하리 사막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현재 그래서 이 부족들, 이 종족들은 한 9만 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임자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듯이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요, 자유무역을 허용할 것, 그리고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선교 그 본부 같은 데를 설치를 하면은 그것은 그 나라 땅이 될 것. 그러니까 돈 투자해서 먼저 가서 땅 차지하면 다 니네 거다, 우리 거 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만의 또 아프리카만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독특해서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것이 아프리카다라고 하는 TIA, This is Africa라는 이제 구호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이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